톡톡 황종식 노영수입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오늘은 공간이 좀 낯서시죠? 오늘은 우리 동산교회 안에 있는 동산 상담소에 와서 같이 이야기를 나눠보려고 합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은 노영수 선생님이시고요. 이 동산 상담소에서 아주 오랫동안 헌신하면서 봉사해 주시는 상담사로 근무하고 계시는 선생님이십니다. 그러면 이 착한 아이 증후군에 대해서 우리가 좀 먼저 생각을 좀 간단하게 해볼게요. 사람은 기본적으로 비난에 대해서 되게 두려워해요. 비난에 대해서 되게 두려워하는데 우리나라 사회는 일단 태어나면서부터 되게 집단이라는 어떤 공동체 안에 속하잖아요. 그런데 공동체 안에서 소외를 경험하게 되는 경우들이 생기는데 그 소외는 처음에 비난부터 시작을 하죠. 너 뭐 이런 거 잘못했어, 너 이렇게 했어, 그런 비난부터 시작을 하기 때문에 사람은 그 비난의 말을 듣지 않기 위해서 자기를 양육하는 양육자의 어떤 바램대로 행동을 하게 되겠죠. 주변의 평가에 되게 민감하게 된다라는 거죠. 그것이 바로 주변의 평가에 민감하다. 이것이 착한 아이 증후군이 갖고 있는 가장 특징적인 거예요. 근데 사실 어떤 아이건 저도 어렸을 때 그랬던 것 같은데요. 저도 어렸을 때 이제 부모님들의 칭찬을 받고 싶어하고 누구든지 칭찬받는 걸 좋아하잖아요. 맞아요. 내 자신도 그게 나쁜 거다라고 한 번도 생각해 본 적이 없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나쁜 건 아니죠. 네. 그게 나쁜 건 아니에요. 네. 정도가 있는 거죠. 네. 정도가 있는 거고 분명히 상대방이 기분 좋은 행동하면서 서로 기뻐하는 건 좋은 거죠. 너무 그쪽으로 치우친다는 거죠. 그러니까 자기 내면의 욕구는 없어. 착한 아이가 해야 되는 행동만 하다 보니 자기 욕구는 없어지니까. 그럼 나중에는 그게 자기인지 그 남들이 바라는 자기가 자기인지 정체성이 되게 혼란스러울 수 있다는 거죠. 그러면 어떤 때 그런 아이가 만들어질까요? 이렇게 뭐 강압적인 부모 아니면 이게 그냥 부모만의 문제일까요? 아니면 그 아이 자체에 대한 문제가 또 따로 있을까요? 심리적인 부분에 대한 것들은 원인이 이거 한 가지다라고 딱 말을 할 수가 없는 되게 다양한 원인들이 있는데 그래도 그 중에 조금 프로테이즈를 좀 많이 차지하고 있는 거는 부모의 비일관적인 양육 태도인 거죠. 엄마, 아빠의 두 분의 다른 양육 태도? 그렇죠. 다른 양육 태도 또는 그분들의 기분에 따른 양육 태도. 그렇죠. 그래서 어떤 때는 허용되고 어떤 때는 안 되고. 그러니까 늘 그리고 또 착하다 안 착하다 이분법적인 착하다 안 착하다의 기준도 사실은 부모가 정해놓은 기준이잖아요. 사실 궁금한 것도 있는데요. 왜냐하면 이제 저희가 이제 그리스도인이잖아요. 그리스도인으로서 이제 생활하면서 우리는 뭐 사람마다의 기준도 따로 있지만 절대 기준이라는 하나의 말씀이 있잖아요. 맞아요. 그럼 우리는 개인적으로 아이들을 가르칠 때도 하나님의 말씀이 이러하니까 너희가 이런 아이들로 자라나야 해 하는 경우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맞아요. 그래서 사실은 헷갈려요. 이렇게 무슨 말씀인지 정말 이해가 충분히 가는데 또 하나님의 말씀이 딱 있으니까 이거는 가르쳐야겠는데 이게 딜레마가 빠질 때가 있거든요. 맞아요. 어떻게 이걸 좀 이렇게 극복하면서 지혜롭게 이걸 풀어나갈 수 있을까요? 그러기 위해서는 먼저 우리가 부모된 자들로서 자식을 대하는 그 우리의 마음이 어쨌든 우리가 기독교적인 가치관 안에 우리가 이 자식들을 어떤 마음으로 대해야 되는지 이런 거부터 정립이 좀 됐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이 자녀들은 나의 소유물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잠깐 맡겨주신 그러한 어떻게 보면은 하나님의 어떤 자녀들이잖아요. 그러면 내가 이 자녀를 내가 어떻게 양육할 것인가? 그건 물론 하나님 말씀대로 양육하는 게 맞는데 중요한 건 우리가 너무 하면 안 된다에 많이 꽂혀 있다는 거죠. 하면 안 된다. 그래서 언어를 사용할 때도 이거 하지 말아라 보다는 이거를 더 해라 라는 쪽으로 이렇게 더 해줬으면 좋겠다. 그 다음에 칭찬을 많이 하는 건 아주 좋아요. 아주 좋은 말인데 칭찬은 어떻게 보면 결과에 대한 부분이거든요. 칭찬은 어떤 행위를 했다, 뭔가 성취물을 냈다라는 결과에 대한 부분이기 때문에 그 부분도 필요할 수 있지만 우리가 지지와 격려, 과정에 대한
과정에 대한 네가 애쓰고 있다, 노력하고 있다 이 부분에 대한 언급들. 그래서 그 아이가 결과는 별로 좋지 않아도 그래도 내가 지금 한 이 과정들은 되게 우리 부모님들이 기뻐하는 부분이야라고 좀 인식할 수 있으면 그러면 참 좋겠다라는 마음이 들고요. 그래서 진짜로 그 부모가 어려운 것 같아요. 맞아요. 정말 어려워요. 저도 너무 어려운 것 이제 같아요. 올바른 훈육을 하고 올바른 칭찬을 하고 네. 또 아이들한테 지지와 격려를 해주는 게 어렵다는 것을 다시 한번 느끼고요. 맞아. 굉장히 이렇게 지금 선생님께서 말씀해주신 게 굉장히 이렇게 마음에 와닿는데 그러면 우리가 그렇게 잘 해주지 못하잖아요. 네, 네. 그럼 아이들이 커가지고 이 아이가 이런 영향을 받고 지지와 격려 잘 못해주고 올바른 칭찬 못해주고 이제 엄마 아빠의 말에 그냥 자기가 착한 아이로 반응하잖아요. 네, 네, 네. 그럼 아이들이 나중에 어른이 돼서 어떤 모습이 되어가나요? 그러한 착한 아이로 성장한 어른들이 아까도 잠깐 언급했지만 자기가 없어요. 자기 존재가 없이 타인에 의해서 그러니까 어떤 의견도 없어요. 다른 사람의 의견에 그냥 따라가고 그 다음에 예를 들어서 내가 잘못한 일도 아닌데 어떤 상황이 좀 갈등이 조금만 생기면 그 상황에서 내가 미리 용서를 구하는 거죠. 내가 미안해. 내가 잘못했어. 그렇게 하기도 하고 그래서 이런 분들은 사실 어떻게 보면 자기가 정말 그런 부분에 있어서 내가 그런 어떤 그 프레임에서 내가 나와야 되는데 나오기 위해서는 그 말에 갇혀 있는 자신의 어떤 그런 행동들이나 생각들에 대해서 인식을 먼저 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근데 그게 쉽지가 않잖아요, 선생님. 맞아요, 네. 맞아요. 그런 게 되게 쉽지 않아요. 그럼 그럴 때 저는 개인적으로 그럴 때 주변에 자기의 민낯을 좀 드러내도 될 만한 사람한테 같이 고민을 좀 나눴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내가 이러이러한 부분들이 있어라고 해서 그런 걸 좀 나눴으면 좋겠고요. 여전히 부모님이 이 성인된 그 자녀한테 여전히 뭔가를 뭐 지시하고 뭔가 그런 부분들을 하시는 부분들이 있다면 그것에 대해서도 거절하는 거. 거절의 연습들이 되게 필요해요. 그러면 네. 이런 분들이 그런 그 회사 생활이나 사회 생활을 할 때 네. 그 특별히 뭐 직업 관계에서 어려움이 겪을 수 있는 게 있을까요? 되게 그러니까 겉으로 보여질 때는 네. 사실 겉으로 보여질 때는 성실한 네. 분이죠. 겉으로 보여질 때는 아주 성실하고 자기 일에 책임을 다하고 네. 그렇게 보여지는 분들이죠. 그런데 그 성실과 책임을 다하는 이런 부분들이 우리가 자기 만족이라는 것도 있어야 되는데 그런 것 없이 그러니까 이 착한 아이 증후군의 항상 이 키워드는 주변의 평가예요. 주변의 평가. 그래서 사실 착한 아이로 키우는 부분이 부모들이 키울 때는 너무 좋으나 그 아이 인생을 놓고 보면 사실은 아주 어떻게 보면 깊은 함정에 빠질 수 있는 요소들이 많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우리 부모들이 거절하는 연습도 막 시켜야 될 것 네. 같아요. 거절하는 거. 목사님은 거절 잘하세요? 거절이요. 솔직히 말해서 거절하기 힘들어요. 그렇죠. 그래서 사실 저희 아이들 키울 때도 이 부분에 조금 저도 생각을 많이 해서 아이들한테 싫다면 싫다고 얘기하도록 이야기를 하는데 네. 이게 어쩔 때는 저도 아까 말씀하셨던 대로 일관적이지 못하고 어쩔 때는 말하라고 해놓고 어쩔 때는 그것 때문에 혼내고 뭐 이렇게 되는 경우도 있는 것 같아요. 예, 그래서 때로는 아이들한테 용서도 구해요. 엄마 아빠가 처음이다 보니까 네. 그렇게 미숙할 때도 있단다. 이해해줘라. 네. 그럼 이렇게 얘기도 하는데 되게 쉽지가 않은 것 같아요. 참 어려운 부분이 많은 것 같아요. 그래도 솔직하게 얘기해 주시면 네, 뭐 솔직하게 이야기하고 또 솔직하게 실수도 많이 하고 이렇게 되는 것 같아요. 네. 사실 오늘 보니까 지금 이 다루는 내용들이 우리 신앙의 부분하고도 연결이 너무 많이 되는 것 같아서요. 네. 이야기를 듣고 네. 좀 가슴 아픈 부분도 있었고 부모로서 또 목사로서도 생각하게 되는 부분이 많이 있었던 것 같아요. 네. 네, 그래서 굉장히 좋은 이야기들을 나눌 수 있는 것 같아서 너무 감사하다는 생각을 합니다. 네. 제가 너무 감사합니다. 네. 이런 얘기 할 수 있어서. 네, 감사합니다.